구했니? 얼마? 10 됐었거든요. 영빈이는 10이래요. 예준아 얼마니? A만 버스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A에서 A-로 갔습니다. 결국은 속력이 얼마 됩니까? 이제 맨 처음에 정지에 있는 거예요. 속력이요. 저 구했어요. 얼마? 4. 4. 또요. 몇 미터예요? 2m. 2루트요? 이렇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지 아세요? 네, MV. 이루트 3. 시오 왜 또 말고 있어? 아래. 이 중에 있길 바랍니다. 해보죠. 결과적으로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요. 얼마만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4. 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겠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를 결과적으로 받았답니다. 얼마만큼? 12줄만큼. 그쵸? 12줄만큼 일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 에너지가 얼마 돼야 됩니까? 16줄 돼야죠. 맞냐? 맞냐? 이 얘기죠. 그러면 1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때 속력이 얼마냐는 그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게 16이 돼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6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나 됩니까? 4 나오죠.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돼. 근데 마찰이 있는데 왜 처음에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힘으로 한 일이 얼마예요? 20. 마찰이 한 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됐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12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늘어야 된다고요. 자동차가 달릴 때도 바닷가에 마찰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 자동차의 속력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죠. 됐어? 어떨 때 늘어나요? 마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면. 됐어? 결과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속력이 주는 건 아니라고요. 마찰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늘어나고요. 마찰이 한 일보다 더 적은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줄겠죠. 됐어? 이 얘기예요. 얘는 결과적으로 12만큼 알짜임이 한 일만큼 결과적으로 늘었다고요. A에 있을 때보다 A 다시에 왔을 때 결과적으로 12만큼의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저 술의 운동 에너지는 4에서 16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요.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플러스의 일이면 늘고요. 마이너스의 일이면 에너지는 줄어요.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인데 그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에서 배우는 일은 2개밖에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에너지입니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에너지는 2개입니다. 뭡니까? 지금 얘기하신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키는 건 1이고요. 위치 에너지도 변화시키는 건 1이랍니다. 1.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과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이 달라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특정한 어떤 일입니다. 뭘까요? 운동 에너지는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도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한 일일까요?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 중력이 한 일. 아까 이물체가 그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였어요? 12.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2만큼 증가했어요. 됐어. 이렇게 특정한 일이 특정한 에너지만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짜 힘이 한 일은 다른 에너지는 변화 안 시키고 정말 운동 에너지만 증가시키는 거 맞아요? 증명해봐야죠. 알짜 힘이 한 일은 알짜 힘으로 밀고 간 거를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근데 너네 아시죠? F는? MA. 그렇죠. 그러니까 F 자리에 MA 넣어도 합법적인 거야.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이게 알짜 힘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뭔가가 보이셔야죠. 얘예요. 얘가 뭘까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EAS. 여기서 보내요. 그러면 AS의 형태로 만들려면 얘 이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AS가 이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보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등가속도 공식 얘기하면서 세 번째 공식은 시간을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식을 t로 정리해서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면 세 번째 공식 나와 라고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 세 번째 공식이라는 얘는요, 사실은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만든 공식이에요. 이걸 정리하면서 생긴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1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이걸 우리는 1이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이걸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물투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물리원의 심화 문제가 그냥 풀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못 구하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해라. 그 알짜 힘을 못 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것과 똑같은 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문제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데없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 줄 아세요? 실제로 수능 문제에 얘가 나왔어요. 얘 무슨 운동입니까? 진짜 힘들어. 양쪽의 끝을 A하고 B로 하고 가운데를 O라고 할게요. 자, A, B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진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니? 구하세요. 30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저거 0입니다. 얘는요,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지나가는 모든 위치당 알짜 힘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을 실제로 구할 수 없습니다. 뭘 구하면 됩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해야 돼요. 진짜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양 끝단에서 속도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순간 속도가 0으로 멈춥니다. 그랬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0. 여기서도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0.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0.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이 0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게 물리를 물리스럽게 해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게 여러분 수능 문제였어요.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봐라.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하라는 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요. 2년 전에 세종가고 입시에 갔던 누나한테요. 세종가고 선생님이 뭘 물어봤냐면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입니까? 다른 물리량입니까? 이걸 물어보셨어요. 답해. 다르죠.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답해봐. 영빈아, 그냥 네 소신대로.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같은 물리량.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일이 에너지가 네.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고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격이죠. 근데 그 누나의 답은 1과 에너지는 다른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합격했어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열린 문항이에요. 단 근거만 정확하게 되면 지금 영빈이처럼 얘기한 누나도 있었어요. 합격했어요. 그 누나도.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과 에너지가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설명한 그 누나는요. 뭐라고 이유를 설명했을까요?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 누나는 합격했을까요? 에너지는 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다르다? 에너지는요. 일은요.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오메가 충격량이 뭐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이니? 아니. 아니잖아요. 됐어. 일은요. 에너지 변화량이지 에너지가 아니다. 알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1과 에너지는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에너지로 왔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에너지의 종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회도 거르지 않고요. 중3, 고1, 고2, 고3 때 계속 1과 에너지는 나옵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고3 때까지 에너지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뭐하고 뭐라고요? 다시 위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겁니다.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다시 불러. 2분의 1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v가 뭐니? v가 뭐니? 속력이죠. 왜? 에너지는 방향이 없으니까. 됐어. 에너지는 방향이 없으니까 저 v는 속력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위해서 어떤 애가 v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져, 아래로 v로 던져, 수직으로 v로 던져 1, 2, 3. 어떤 아이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큽니까? 다 같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레가 있어. 자기야, 봐. 2kg짜리 수레가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레가 가다가 책과 책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자랑 부딪힌다. 그래서 자랑 쾅 하고 부딪혀서 자를 밀고 가다가 수레가 결국 멈췄어. 그래서 얼마 밀렸냐면 10cm 밀렸다고 치자. 그럴 거면 생각해봐. 수레가 가다가 멈췄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0 되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을까요? 위치 에너지로 정하는데. 위치 에너지로 얘 올라갔어요? 자로 자를 미는 일하는데 다 썼어요. 이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요. 자를 미는 마찰이 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수레는 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 있었네. 근데 이때 자를 미는 마찰이 한 일을 했는데 마찰력은 모르니까 F. 근데 밀렸어요. 10cm.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마찰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얼마로 집어넣어요? 10cm 밀렸대요. 얼마로 집어넣습니까?
100cm로 들면 병신이죠. 모든 계산은 표준 단위로 해야죠. 얼마? 0.1m 밀렸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야죠. 맞아. 그러면 이때 책과 바닥 사이에 작용한 마찰력이 얼마일까요? 얼마? 계산 빨리 해. 얼마? 2.5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숫자가 나오냐. 얼마입니까? 40줄이요. 40뉴턴이죠. 그래서 40 곱하기 0.1이 4니까 예. 되겠냐? CO 이해되니? 자, 그러면 너네한테 보여드렸다. 지금 첫 번째 경우요. 수레의 질량이 2kg이고요. 수레의 속력이 2였어요. 그랬을 때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자를 미는 일하는 데 썼을 때 바닥과의 마찰은 40이었고요. 수레가 밀려나간 거리는 0.1m입니다. 이해합니까? 0.1m. 네, 0.1m입니다. 자, 이제 바꿀게요. 수레의 질량을 4kg로 바꾸고 속력은 그대로 합니다.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질까요? 두 배요. 그러면 자를 미는 일 몇 배 커져야 됩니까? 두 배요. 그럼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일까요? 20cm, 0.1m. 마찰력은요? 왜 이거 안 바뀌어요? 얘가 두 배 될 순 없어요? 똑같은 위치니까 왜요? 마찰력이고 두 물체의 그 단위가 접촉면 거칠기랑 관련된 네, 실제로요. 마찰력은 바닥과의 거칠기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죠. 그래서 자, 이 수레의 질량이 2kg에서 4kg로 바뀐다고 해서 이 마찰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이 자가 밀려나간 거리로 늘어나게끔 보이게끔 하는 실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동 거리만 2배 커지는 거지 마찰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레의 속력은 그대로 2kg. 속력을 2배 크게 하죠. 자가 밀려나간 거리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꼬맹아,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졌어? 지랄. 4배입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됐어.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자체가 4배 커져요. 그러면 자가 밀려나간 거리 몇 배 커져야 됩니까? 몇 배 커져야 됩니까? 4배 커지죠. 그래서 0.4m 밀려나갑니다. 겁니다. 마찰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요. 이거 4kg, 이거 4m/초.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운동에도 몇 배 커질까요? 8배 커집니다. 네. 그러면 자가 밀려나간 거리 몇 배 커져야 됩니까? 0.8. 8배 커지니까 0.8m죠. 마찰력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을 과학자들이 거꾸로 한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질량과 비례한다는 거 알아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속력에 뭐와 비례합니까? 뭐와 비례합니까? 에너지. 속력의 제곱과 비례해요. 운동 에너지가 속력과 비례합니까? 아니. 아니죠. 어떤 모습입니까? 이차함수 모습이죠.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다. 중학교 3학년 시험에서는요. 이거 그려놓고 누가 맞니?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중3 대신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에너지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죠.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요. 포텐셜이 영어로 뭘까요? 잠재. 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잠재된 에너지라 손을 놓으면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요. 되겠어? 네. 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이 위치 에너지를 누가 만듭니까? 중력이 만들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중3 때 배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종류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가 고2 내용이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고3 내용인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다 물리1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고2 때 배워요. 그래서 이건 전기 파트 때 배울 거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자체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야. 멋진 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멋진 말. 중기장. 중력장. 우리는 중력장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장에 반응하는 건 물체의 질량만큼 반응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라는 거에 힘을 받아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죠? 뭡니까? mg. 맞아.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니? mg죠. 그래서 그 힘으로 h만큼 이동시켜 여기다 놨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입니까? mgh. 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 mgh만큼 물체를 들어 올렸죠. 중력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바뀐다고요? 중력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고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물체를 여기다 들어 올리면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가 생깁니까? 위치 에너지요. 얼마만큼이요? mgh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중력의 한 일을 구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mgh입니다. 이해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꼬맹아 잘 볼래? 위치 에너지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작용하는 힘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그 힘이 커지는 거야. 에너지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라는 아이는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용수철로 용수철 저울까지 만들었습니다. 용수철은요, 어떠냐면요. 이렇게 용수철 A한테요. 10N이라는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 새끼가 10cm 늘어나다가 멈춰요. 자, 이때 작용한 힘 몇 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 몇 개? 두 개입니다.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고요? 중력이 작용하고요. 위쪽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10cm 늘어났으니 이 아이의 탄성력은 10N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매달다가 물체가 늘어나다 멈추는 그 순간이 탄성력의 크기와 물체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주로 용수철 저울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용수철 저울이 왜 특이하냐면 용수철 저울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그 힘, 탄성력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정확하게 무슨 관계? 길이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10N이라는 힘을 줬을 때 용수철이 10cm 늘어난다면 20N의 힘을 주면 용수철은 얼마 늘어날까요? 20. 그렇죠. 10cm.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보면은 내가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 그러면 얘를 20cm만큼 늘릴 수 있니 없니? 없죠?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어. 20cm만큼 늘릴 수 있니 없니? 없어요. 10N의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그냥 10cm 늘어난 상태를 유지. 알겠어? 20cm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 힘의 크기를 점점 뭐 해줘야 된다? 크게 해줘야 더 늘어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용수철에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는데 누군지 몰라요. 매달았는데 30cm 늘어나. 그럼 그 아이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30N짜리를 매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통해서 그 물체에 매단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용수철 저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뚱뚱한 용수철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뚱뚱한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10N의 물체를 매달았더니 얘는 달라. 얘는 겨우 2cm 늘어나. 선생님 10N을 매달면 10cm 늘어나는 거 있어요. 그거 용수철마다 달라요. 됐어? 용수철이 가는 용수철이면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잘 늘어납니다. 근데 뚱뚱한 용수철, 단단한 용수철이면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용수철은 용도에 따라서 골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샤프에 똑딱똑딱 거기에 들어있는 용수철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네, 가늘고기 얘를 써야 잘 눌립니다. 됐어? 근데 이 용수철을 아빠 자동차 의자 밑에도 용수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앉으면 푹 내려가는 거 아세요? 버스에서 그런 거. 버스도 그렇고요. 자동차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쇼파에도 그렇습니다. 됐어? 그러면 그 아빠 자동차 의자에 용수철 냈습니다. 네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의자 쫑꼬가 됐어? 도로에 다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아빠 자동차에 쓰는 용수철은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용도에 맞춰서 용수철을 골라야 돼요. 됐어? 가늘고 긴 건지 단단한 건지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수철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수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도 만들죠. A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보시는 것처럼 10N의 힘이 작용하니까 10cm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을 100cm라는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N의 힘이 필요할까요? 100N. 네. 길이를 10배 길게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힘도 10배 크게 주면 되겠죠. 그러니 100N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 100Nm.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리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해? 이게 바로 용수철 상수야. 별게 아니야. 되겠어? 그렇다면 B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1m인 100c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N의 힘을 줘야 되니? 500N. 500입니다. 그렇다면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500N. 500Nm 쓰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용수철 단단해. 잘 안 늘어나. 그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이 용수철 상수는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용수철 상수만 알면 그 용수철 상수에다가 몇 킬로인지 모르는 아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야.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요, F는 KX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용수철 A의 용수철 상수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수철 A의 용수철 상수가 100이니까 100이라는 용수철 상수에다가 이름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어. 얼마로 곱할까? 얼마로 곱할까? 얼마? 10으로 곱할까? 0.1m로 계산하셔야죠. 단위가 m로 나왔습니다. 되겠습니까? 표준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한 힘 얼마입니까? 숫자 단위 계산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한 용수철의 탄성력이 10N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 B로 계산해 볼까요? 용수철 상수가 500인 B에다가 어떤 이름모를 I를 매달았더니 2cm 0.02m 늘어났네.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입니까? 10N. 이렇게요. F는 KX.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KX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KX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1%의 이과 상위권 아이들이니까 정신 차려라.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구하십시오. 기울기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입니다. 왜요?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이라고 그랬으니까 x분의 kx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욕조 상수예요. 됐어? 자,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욕조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면적은 뭘까? 생각해. 그렇죠. 얘는 힘 곱하기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뭡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한 일입니다. 됐어? 그러면 그 일을 용수철이 그대로 받겠죠? 그러면 일을 받은 만큼 용수철은 뭐가 생깁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은 바로 용수철이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부르세요. 뭡니까? 2분의 1 x 곱하기 kx라서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다 여기까지 됐다면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무슨 에너지라고 했지? 이거 역학적 에너지라고. 됐어. 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지겠대. 이거 뒤로 넘겨줘. 선생님 방송 다시 해라. 잠깐만. 네. 뒤로 넘겨주십시오. 땡, 감사합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저 궁금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네. 아니죠. 왜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아무 다른 에너지로 변하면 그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그게 어떤 경우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경우에 따라 보존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까? 그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받아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뭔데? 라고 합니다.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 보존력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보존력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저 세 개의 힘, 중력, 탄성력, 적립력. 이 세 개의 힘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마찰력, 공기 저항, 자기력, 부력. 됐어? 이따위의 것들. 됐니?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나머지의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단순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만 제시하기 위해서 늘 문제에 가로치고 써 있어요. 공기 저항 무시해. 그 얘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라고 치자. 공기 저항, 마찰 이거 없는 상황의 롤러코스터 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물체가 20m 높이에 A 위치에 이렇게 세 곳을 있는데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은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내가 살짝만 퉁 하고 치면 얘가 후 이렇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됐어. 그랬을 때 이 B의 위치는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고요. C의 위치는 기준면으로부터 16m 높이. D의 위치는 기준면으로부터 4m 높이인 지점을 잡아볼게요. 공기 저항도 마찰도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그렇다면 A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불러. 20m 이 물체의 질량은 M입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200 mg 20. 됐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일 필요 없으니까. 됐어. mg 20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을까요? 0 0. 그러면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 얼마일까요? mg 20. 됐어. 근데 얘가 B에 가도 C에 가도 D에 가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mg 20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보세요. B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B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10 네, mg 1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mg 10 mg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굳이 속력을 주지 않아도요. 역학적 에너지를 알고 위치 에너지를 알면 빼보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되겠어? 자, C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16 mg 16 더하기 얼마? mg 4 mg4가 운동 에너지죠. D요. mg mg4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mg 16이죠. 그래서 이런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만 일어날 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됐어. 이제 보십시오. 저기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 맞죠? A 대 B의 위치 에너지의 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러. 얼마입니까? 2대 1 mg 20대 mg 10이죠. 그러니 의미 없는 mg는 지우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대 10이죠. 그러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서 20과 10이라는 정체가 뭔지만 알면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0과 10이 뭘까요? 높이요. 네. 물체가 같은 물체라면 그 물체가 떠 있는 높이가 바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시험 볼 때요. 이거 안 써줍니다. 수능 문제 하나 푸는데 1분 걸려야 되는데 이걸 쓰면서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꼬맹아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제 갈 수 있겠죠? 불러.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5대 8 5대 8입니다. C 대 D의 위치 에너지 비율 얼마입니까? 4대 1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속도 면에서 열나답니다. 됐어? 자, 그러면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B가 얼마입니까? 불러요. 5대 2 자, 얘는 mg 10대 mg 3입니다. 그러니 mg 날라가서 10대 4. 그래서 5대 2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찾아야죠. B와 C에서의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20 빼기 높이 20 빼기 높이. 그래서 다시 말해요. 뭡니까? 물체가 낙하한 겁니다. 꼬맹아, 물체가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감소하죠. 그만큼 뭐가 생깁니까? 운동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 자체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고요? 얼마? mg20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m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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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20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요. 얘는 mg20만큼이 위치 에너지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입니까? mg10.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가 뭐여야 됩니까? 운동 에너지여야 돼요. 그쵸? 위치 에너지가 mg16이니까 나머지 mg4가 운동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mg4니까 나머지 mg16이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 최고점의 높이에서의 낙하거리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 비율이다. 알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최고점의 높이. 그 최고점은 뭘 얘기합니까? 처음 위치? 아니요. 속력이 0인 위치. 됐어요. 거기에서부터 낙하하는 거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B 대 C가 5대 2라고요. C 대 D의 운동에너지 비율 불러요. 1대 4. 1대 3. 그러면 이제 운동에너지 비율 말하는 거 익숙해졌죠? 그러면 하나 더 가요. C 대 D의 속력의 비율. 속력 1대 2. 1대 왠지 아세요? 루트.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2분의 1 MVC의 제곱대 2분의 1 MVD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 없는 2분의 1 M, 2분의 1 M 지운이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 비율은 여기에 루트 씌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대 2라고요. 되겠어요? 고등학교 문제에서 거꾸로 나온다. 어떤 지점에 속력비를 준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예측해라. 그거 가지고 낙하거리의 비율을 알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보세요. 이 중 어떤 특정한 위치 하나를 잡죠. 어떤 특정한 위치 하나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X라는 위치입니다. 여기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인 지점이에요. 실제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12. 실제 높이가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이야. 자기야! 실제 높이가 얼마입니까? 8m죠. 위치 에너지가 2대 운동 에너지가 3이라고요. 됐어? 근데 전체 높이가 20이기 때문에 이게 8m, 이게 12m입니다. 알겠어? 이런 거 찾는 건 중3들이고요. 되겠냐?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낯선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도 보여드릴게요. 됐어? 하윤아, 졸려면 살짝 일어서야 돼. 자, 여기 벽 있어요. 벽에 용수철을 매답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의 위치를 우리는 0, 평형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마찰이 없는 곳에 질량의 M인 물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당깁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여기까지 오게끔 용수철을 당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X입니다. 이 위치를 A라고 할게요. 되겠어요? 네. 그랬다가 손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에 끌려서 물체는 훅 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30초. 이 용수철의 용축의 상수는 K로 쓰시면 됩니다. 자,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 얼마입니까? 9에.
자,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테스트 못 보는 거 다음 주에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주에 2개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들어볼게요. 네, 시간을 놓쳤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A점에 왔을 때요. 탄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바닥과의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A점에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B점에 오면 아니 O점에 오면 탄성 에너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여야 됩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어야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때 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이때 속력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 날리시고요. V로 정리하시면 루트 m분의 kx만큼의 속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갖습니다. 되겠어? 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로 가죠. 땡겼어요. 놉니다. 원래 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평형점으로부터 2분의 1 x만큼 늘어난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B점을 지나는 순간에 탄성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해. 네. 1대3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이 B라는 위치에 왔어도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2분의 1 kx 제곱이죠. 근데 B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2분의 1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8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입니까? 8분의 3 kx 제곱이어야 해서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맞아. 그러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대3입니다. 순간 1대1로 느껴집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초등학교 때 했던 구몬의 힘으로 하셔야죠. 구멍이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육면적이 탄성에너지 x만큼 늘어났다가 절반인 2분의 1 x로 왔을 때 탄성에너지는 넓이라 그랬으니 이 넓이와 나머지 이 넓이의 비율이죠. 맞아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대 4. 되겠냐?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하이탑은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푸셔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1파트에는 있습니다. 정신 집중해서 푸시고 다음 주까지가 정상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신이 다음 주까지가 정상 수업, 그 다음 주부터가 내신 수업. 예. 됐어요? 네, 내신 기간이 한 주 뒤로 밀려서